예, 오늘은 1+1입니다. 아유르베다 그리고 제한 것은 두 개인데,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만성병이 어떻게 돼 있고 그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 그러면 아유르베다는 어떤 건지, 제한 것은 어떤 건지, 그리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만성 질환들이 있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치료는 이렇게 약물에 의존하는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중요한 치료들은 환자의 몫이죠. 근데 저는 앞으로 유럽이나 남미처럼 이러한 치료를 사실 의사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에비던스를 제공하고 프로토콜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지 이것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다 느끼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동안 의사들이 신경 쓰지 않았던 이러한 부분들을 외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MD니까 메디칼 닥터니까 약을 쓰잖아요. 근데 약이 꽤 오래된 줄 알았는데 저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약을 쓴 지가 100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최초 약이 몰핀인데 1915년에 개발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암학회니까 항암제도 사실은 포퓰러하게 쓰기 시작한 건 1980년대부터죠. 그러니까 이제 한 3, 40년밖에 안 됐다. 그리고 그것들의 치료 효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실망적인 게 이게 아스코에서 보고된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항암 치료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나게 열심히 했죠. 이제 암이 정복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미국에서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면서 이제 유전자 레벨에서 치료를 해서 표적 치료제에 의해서 10년 안에 모든 암은 정복한다. 그래서 타임지 표지도 DNA 비밀을 알아냈기 때문에 모든 병은 고칠 수 있다.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표적 치료제를 참 이제 많이 실망하고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7년 후에 타임지 표지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전자가 다가 아니다. 그럼 뭐냐? 요즘 화두가 되는 것이 유전자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에피제네틱스, 후생 유전학이라는 얘기죠. 이게 유명한 사진인데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체격이 다르고 질병의 발현이 다른 것은 반드시 제네틱한 디퍼런스죠. 그러나 북한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다른 것은 이건 에피제닉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 스타디가 일란성 쌍생아는 유전자가 100% 똑같잖아요. 그러나 다른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건강 상태나 질병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갖고 태어난 유전자가 표현이 되려면은 이 유전자는 어떻게 이 사람이 운동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떠한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진 액티베이션이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갖고 태어난 유전자가 100%다 익스프레션 되는 건 아니죠. 그것이 익스프레션 될 때 여러 가지 관문이 있고 스위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위치를 끄거나 켬에 의해서 진이 표현되고 질병이 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스위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음식이고 이게 바이오액티브 푸드고 요즘 한참 이제 이야기는 메디시널 푸드다. 다시 말하면 약이 음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DNA 메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같은 유전자 익스프레션을 조절함에 따라서 에이징이나 암이 생기거나 치매가 생기거나 비만이나 대사 같은 것이 조절될 수 있다. 그래서 식품이 이제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물과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모디피케이션하는 이제 전인적인 통합 치료가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동양에서 대표적인 게 아유르베다라는 거하고 서양에서 대표적인 게 제한거순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모디피케이션해서 실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아유르베다고 제한거순이고 전부 다 보면은 일단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시기,
또 여러 가지 서플리먼트들, 영양제들, 또 뭐 운동, 또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게 중요한데 동양과 서양이 다른 게 문화와도 상당히 관계가 많아요. 치료도. 아유르베다는 영적인 거를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의학의 기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생리학적 이론을 보면은 이 5개의 우리 인체나 우주를 다스리는 에너지가 있다 그래요. 이게 우리 한방에서 말하는 뭐 수금, 화목토 이와 비슷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이 몸 속에 이 에너지들이 2가지씩 짝을 이뤄서 있다 그래요. 그것을 뭐 바타, 파타, 카파 3가지로 나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이 도샤 중에 3가지 도샤 중에서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사람은 어떤 도샤가 우수하냐에 따라서 체질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체질을 프라크리티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사상 체질과 비슷한 거지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것은 인간과 우주가 같이 호흡하는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할 때 병이 온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를 갖다가 요즘 뭐 우주의 에너지 이야기만 나오는데 이런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인도 사람은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는 것도 어떤 선천적인 것이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외적인 환경도 있고, 좀 재밌는 게 인도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따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아침, 점심, 저녁. 여기에 따라서 에너지의 흐름이 다르고, 인체의 반응이 다르다. 그걸 연대생물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언제 하느냐, 어떤 음식을 언제 먹느냐, 제철 음식과도 관계가 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뭐 식이라든지 서플리먼트, 운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 식이를 보면은 이 아유르베다에서는 주로 물론 이제 야채 채식을 위주로 하는 건 당연한데 야채에다가 통곡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손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약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디토시피케이션이죠. 이 디토시피케이션을 위해서 관장을 하기도 하고 이런 허브 아로마 마사지를 해서 이걸 우리가 나쁜 기운을 빼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팔리에이션을 위해서 요가라든지 호흡 운동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리주비네이션을 위해서 뭔가 보충해주기 위해서 약을 쓰는데 그 약이 어떤 식물에서 뽑은 천연의 서플리먼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우리 영적인 훈련, 또 마인드 컨트롤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이 있는데 여기 보면 만트라, 얀트라, 탄트라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만트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뭐 기공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호흡 운동 쪽에 가까운 거고 얀트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속된 기하학적 무늬를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면벽 참선이라고 하나요? 그와 비슷한 그런 거고 탄트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 내부에 있는 성적인 기운을 자연스럽게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뭐 방중술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좀 철학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보셔서 놀란 게 이런 서플리먼트를 우리나라 시약처 같은 데에서 만들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배포까지 해요. 그리고 인도에 가면 이런 아유르베다를 가르치는 대학이 400여 군데가 되고 거기는 5년제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유르베다 의사가 50만 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들이 있고요. 제한거슬증 보면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막스 거슬이라는 독일 의사가 처음 시작해서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그 편두통을 치료하면서 두통 클리닉을 하다가 이제 폐결핵을 고치고 슈발츠 박사의 폐결을 고치면서 뉴욕으로 가서 결핵센터를 하다가 그 안에 있는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암에까지 영역이 넓혀지고 또 청문회를 거쳤다는 얘기고 청문회를 했다는 자체가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초기에 1940년대, 30년대에는 주로 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환경 개선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 이후에 이제 거슨의 제자들은 현대의학적인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IBC나 IBLT라든지 수술, 항암, 방사선까지 같이 모디피케이션해서 하는 그러한 발전된 거슨 세라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 뭐 어드밴스드 거슨 세라피, 거슨 플러스 곤잘레스 요법, 뭐 제암 거슨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지올로지는 아유르베다는 뭔가 철학적인 거예요. 우주의 기운과 사람의 기운이 맞아야 된다. 뭐 좀 이런 어려운 얘기고 제암 거슨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지올로지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세포 안에 있는 물 분자가 일정한 구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 구조가 깨지고 프리폼의 워터가 되면 그 세포는 병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물 분자의 구조가 깨지는 원인은 세포 내에 포타슘과 산소가 빠져나가고 그 빈 공간을 소듐과 물이 들어오면서 셀 에데마가 생기고 그러므로 세포가 ATP를 만들지 못하고 단백질 합성을 못해서 병이 들거나 죽거나 암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돌려주자. 그게 피지올로지고. 그래서 식이가 중요하다. 채식을 많이 하자. 채식도 다양하죠. 뭐 모든 이 가금류나 생선이나 계란이나 육아공품을 하나도 안 먹는 완벽한 비건도 있고 부분적으로 허락하는 그런 채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JCO 논문에서 이 유방암 환자가 이 서바이벌이 높은 경우는 완벽한 채식과 완벽한 운동을 동시에 했을 때만 서바이벌이 높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한 거랑 똑같다. 뭐 이런 결론입니다. 이것도 JC에서 발표된 건데 유방암의 모텔리티도 마찬가지더라. 채식과 운동을 다 해야지만 모텔리티가 떨어진다. 근데 원래 뚱뚱했던 사람이 더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호르몬 리셉터가 포지티브라서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효과적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소금의 위해성이죠. 소금을 덜 먹자. 소금을 안 먹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금을 안 먹으면 죽죠.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은 이미 식자료 속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포스코에서 나오는 거죠. 구내 식당에서 소금을 30%를 줄여서 3년간 시행했더니 고혈압 환자의 70%가 약을 끊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미국 뉴욕에서 올해부터 5개 이상의 프랜차이즈가 있는 식당에서는 테이블 솔트를 법적으로 없앴다는 얘기고 주문하는 음식에 소금이 2.3g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담배처럼 이렇게 경고문을 붙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질환들의 인디케이션이 되고요. 특히 대사증후군은 굉장히 몇 달 만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혈관 질환 그리고 아토피나 알러지, 오토이뮨 디지즈가 빨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치료 기간은 이런 대사증후군이나 만성 통증은 보통 몇 달 정도 하라 그러고 암 환자는 한 2, 3년 정도 하라 그럽니다.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안전하고 제가 이제 여러 나라에 이제 제암거순병을 가봤는데 외국은 병원비가 너무너무 비싸요. 예를 들어서 그 티juana에 있는 제암거순 병원들이 한 4대 군데가 되는데 그런 데는 한 달 병원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 비행기 값하고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하와이의 비갈랜드의 시골에 있는 병원도 한 달 치료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10분의 1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이 또 줄겠죠. 그러면 암 환자가 아닌 뭐 대사증후군이다 그건 더 줄겠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단 식이가 기본이 되는데 저염 야채식을 먹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채 주스 요즘 많이 먹잖아요. 먹게 하고 히포크라스 헤드스프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간장 하는 분들 많습니다. 커피 간장을 하게 하고 운동도 하시라고 그러고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뭐 공해도 없애고 이건 이제 환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와서는 어떤 뉴트리션 세라피를 받아라. 그래서 오랄 서플리먼트나 아니면 주사로 하는 치료를 같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요양병원 같은 데 입원하면 병원에서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요즘 요양병원 같은 데 가면 대부분 뷔페식으로 많이 차려놓고 하잖아요. 그게 다 보면 저염 야채식이에요. 그리고 어떤 병원들은 야채 주스를 갖다가 이렇게 짜주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 외래로 올 때 보면은 주스 짜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막 먹잖아요. 그게 지금 제암거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독수프도 해 먹고 그리고 커피 간장도 스스로 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운동도 하게 하고 이건 이제 본인이 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외래로 왔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주스도 뭐 이렇게 하고 해독 스프. 이 교재에 보면은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간장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하나는 그 입으로 먹는 커피를 왜 망측하게 항문으로 하느냐. 그리고 저게 대변 빼내기 위한 관장이냐 아니면 장세척이나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간의 해독을 위해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간에서 해독이 될 때 여러 가지 코팩터들이 필요한데 이걸 항문으로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많은 양의 커피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입으로 먹게 되면은 대부분의 커피가 시스테믹 서큘레이션 들어가게 되면은 뭐 잠이 안 온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려서 못 하겠죠. 그래서 항문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헤모로델 베인을 통해서 포탈 베인으로 바로 넘어가는 이런 패스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물이 간으로 바로 가고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은 거의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메커니즘은 뭐냐면은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이 바이렉트를 다이어트 시키는 가지고 간에서 해독된 지용성 톡신을 갖다가 빨리 배출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커피 안에 있는 팔미틱산이 그루타치온을 갖다가 한 600 내지 700배 정도 활성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더 빨리, 더 많이 해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하게 하고, 이런 환경도 깨끗하게 이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이제 여러 가지 서플리먼트를 처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주사로 먹는 걸 처방할 수도 되고 주사로 처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면 시스템을 올리고 디토스피케이션을 하고 정상세포의 메타볼리즘을 옥시데이션을 높여주고 그리고 튜머셀을 리그레션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서플리먼트를 먹는 거 또는 주사로 공급한다. 그래서 이게 외국에 있는 제한 거순병원에 가면 뭐 이렇게 뭐 근궁극계, 뭐 카디오, 뭐 게스트로에 따라서 서플리먼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서플리먼트를 파는 사이트가 전 세계 한 20군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제한거순여프 받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서 먹고 그랬죠. 굉장히 복잡했죠. 그리고 요거는 티오아라에 있는 병원에 실제로 하루 처방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이렇게 복잡하게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불편한 걸 잘 참고 살아요. 웬만큼 더워도 에어컨 안 틀고 웬만큼 추워도 난방 안 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940년대부터 쓰던 약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 제암거순의학회에서 제약에서 부탁을 해서 그 복잡한 그 서플리먼트를 간단하게 국산화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암 환자인 경우는 아침에 이렇게, 점심에 이렇게, 저녁에 암이 아닌 일반 대사증후군이나 자가면역 질환은 이렇게만 먹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IBC, IBNT는 뭐 오늘 많이 들으셨죠. 이거는 그 환자의 상황에 맞게 라이포익 애시드, 글루타치온, 바이타민 D, 킬레이션, 셀레늄, 미슬토, 자닥신, 온열 치료를 콤비네이션 세라피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외국에 있는 제한거순병원인데 여기가 주사실이에요.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이분이 프랑스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아까 논란이 있었던 비타민 B17 루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황도 IV로 슈팅하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식이는 집에서 하게 하고요. 이런 건 다 이제 알아서 다 하시겠죠, 열심히. 그리고 우리는 병원에서 이런 처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차트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병원에 차트에 꽂아놓고 보관하고 하나는 환자보다는 이제 보호자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하시고 실제로 그대로 못하는 경우는 실제로 한 걸 적어 오시라. 그러면 이제 갖고 와서 치료 일지를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보통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루틴으로 하고 좀 시비어한 환자는 매주 또는 뭐 올 때마다 하기도 합니다. 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뭐가 좋아지고 뭐가 나빠지고 그래서 뭘 어떻게 추가를 해야 되겠다, 치료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설명하면 환자분들이 훨씬 더 잘 따라오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인데 비만이 있고 고지혈증이 좀 있으신 분이고 회사에서 이제 영업부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BMI가 27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29 정도 됐던 분이에요. 그래서 처방을 어떻게 내려줬냐. 이분은 하여간 이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능한 저염 야채식으로 드셔라. 한식 위주로 드시고 또 이 야채 주스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스를 하루에 4잔 정도 먹게 하다가 7잔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아니면 하루에 한 7잔, 한 잔을 200cc로 봤을 때 한 1,400cc만 먹으면 됩니다. 그 정도는 훈련하면 금방 며칠이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렌지 주스는 아침에 한 잔씩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사과 당근 주스를 많이 먹게 하는데 사과 당근 주스를 처음에는 아침에 저녁에 한 잔씩, 왜냐면 낮에는 회사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아침에 2잔 한 잔으로 늘렸다가 이분이 조금 하고 자기가 몸무게가 빠지고 피곤한 게 좋아지고 이 막 설사하고 이런 과민성 대장성이 좋아지니까 이제 협조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래서 도시락을 싸갖고 가겠다. 그래서 점심도 샐러드 위주로 싸갖고 가고, 그래서 그러면 나눠서 먹어라. 그죠? 아침에 한 번에 다 만들어 놓으면 돼요.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스를 결국 7잔까지, 녹즙도 2잔씩 해서 7가지 이렇게 잘 드세요.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해독수프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줘서, 이거는 한 번 만들면은 뭐 냉장고에 보고 나면 3, 4일, 4, 5일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커피 한 잔도 한 번씩 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프리먼트는 이분은 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히포메디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 거는 7가지, 거슴요법에서는 7가지 서프리먼트를 우리가 조합해 놓은 거예요. 뭐 아시돌, 펩신, 판크레아틴, 밀크시슬, 뭐 이런 것들을 7가지를 딱 용량을 맞춰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포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칼륨도 이분은 뭐 암 환자가 아니니까 50cc. 칼륨은 이거는 파우더를 줘서 칼륨 100g에다가 물 1리터를 타가지고 그걸 이제 하루에 100cc씩 먹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고 또 루골은 이제 요오드죠. 갑상선 기능과 메타볼리즘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외국에는 액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농도 관리하기 힘들고 보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반 포 정도만 먹게 합니다. 한 포가 요오드가 3.16mg이거든요. 코큐텐은 이게 하나가 100ml짜리인데 코큐텐하고 아마시유를 믹스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믹스가 가능한 건 믹스해서, 이게 지금 11개를 믹스해 놓은 거예요. 간단하지만. 그래서 좀 복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100ml짜리인데 100ml부터 시작해서 뭐 팔피테이션 같은 증상이 없으면 400ml까지 늘립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은 400ml까지 먹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비만도 있고 해서 유산균을 먹는데 저희 병원에서 그 김치로 만든 유산균을 줘요. 김치를 발효시킨 유산균을 한번 먹여봐요. 좀 비싼데 반응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타민 C도 3g에서 6g까지 늘렸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와라. 외래에 와서 IBNT를 좀 해라. 그래서 히포5라는 건 우리 병원의 약속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좀 비만하니까 살을 빼야 되니까 뭐 거기에 대한 것들, 아까 왜 이재환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게 쓴다든지, 뭐 비타민 C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피곤하다 그러면은 뭐 태반도 넣을 수 있고, 뭐 에너지를 위해서 비타민 B도 넣을 수 있고, 그거는 각각 선생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는 모든 사람이 부족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맞게 하고요. 비타민 B12는 저도 자주 쓰는 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맞게 합니다. 이분은 이제 유방암 환자인데, 유방암 수술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분은 완전히 인펙티브 브레스트 캔서인데 아직까지 스킨이 헐거나 디스타지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는 수술도 할 수가 없고 방사선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는 시기가 지났죠. 그래서 타목시펜만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병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어요. 아직까지 아픈 것도 없고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맨날 화장 열심히 하시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러세요. 그래서 겁을 좀 줬죠. 또 이분은 2가지 문제가 있어요. 병에 대한 인사이트도 없지만 자기는 실비되는 치료만 하겠다.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실비 안 되는 집에서 하는 거를 세게 시켰어요. 이건 나보고 안 보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풀코스로 식사도 좀 제대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야채식 먹게 하고, 보통 암 환자를 이제 맥시멈 주스를 13잔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13잔 다 먹게 해요. 오렌지 한 잔씩, 사과 당근 5잔씩, 당근 한 잔씩, 녹즙 4잔씩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히포크라테스 해독수부터 2잔씩 이렇게 먹게 하고 커피 간장은 처음에 1번, 2번 하다가 지금 3번까지 늘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풀코스로 하니까 암 환자가 이렇게 풀로 하면은 보통 1, 2주 정도 하면 얼굴이 하얘져요. 아주 그 기미도 없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좋아지다가 한 열흘쯤 되면 이제 막 사람이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난리가 납니다. 그걸 우리가 거스의 분노라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는 3, 4일 정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서프리먼트도 이거는 뭐 별 비싼 거 아니니까 규정대로 히포메디, 네포 그리고 칼륨을 이 사람은 100에서 200ml까지 200cc까지 하려 늘릴 생각입니다. 늘리고 루고르도 한 포에서 2포로 좀 늘리고 있고 코키텐도 내알 400ml까지 유산균, 바이타민 C도 9g까지 늘리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요거를 이제 실비만 한다고 외래 와서 외래 실비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뭐 원하니까 안 해줄 수는 없고요. 대신 이런 쪽을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걸 강하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분도 이제 온열 치료 합니다. 그래서 온열 치료 하시는 날은 IBC하고 미슬토를 우리 온열 치료 안 하시는 날은 자닥신하고 셀레니움을 이런 식으로 얼터니티브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분이 이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이렇게 이제 왜 항암 중에 체력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 IBC도 그렇고 모든 치료를 줄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한 번에 한 3분의 1 공기도 못 하기 때문에 식사도 드실 수 있는 만큼만 드셔라. 이분은 롱캔서인데 여러분 롱캔서 중에서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보셨어요? 롱캔서가 뉴로엔도크라인 튜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놀란 게 진단받은 지가 2달밖에 안 되는데 CT를 거의 2주마다 찍을 때마다 이 롱필드가 눈송이처럼 막 동글동글 막 생깁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나빠지는 분이에요. 하여튼 뭐 지금 그래서 본인은 뭐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특히 커피 간장 쪽을 많이 늘리고 이 먹는 쪽은 뭐 드실 수 있는 만큼만 드세요. 그리고 그래서 하루에 한 주스를 한 4잔, 서너 잔 정도 드십니다. 드시고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대신 이제 이분은 IBNT를 좀 세게 하는 거죠. 입으로 먹는 걸 많이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히포 10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TPN 개념이에요. 거의 식사를 못 하는 카텍식 환자들 이제 우리 올인원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태반도 넣고 뭐 글루타치온도 넣고 좋은 거 다 넣어주는 거죠. 라이프 애시드도 넣고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떤 IV 세라피 쪽으로 집중하고 계시는 분이고 커피 간장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뭐 미질토닥신 그러니까 입으로 못 먹는 부분은 대신 IV로 하는 거를 많이 하시면 되겠죠. 이분이 우리 병원에서 2년 반 이상 제암거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이제 CCC 담도암 환자인데 2013년에 수술하시고 1년 후에 롱 메타가스 아시다시피 뭐 CCC는 항암제가 딱히 없잖아 그죠? 할 방법이 없어서 한의원 가서 좀 치료하셨는데 몸무게도 한 3kg 줄고 CA19-9가 60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2014년 4월 달에 저희 병원에 오셔갖고 4월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서프리먼트도 국산이 없었고 또 우리 학회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 책으로 나온 게 있잖아요. 뭐 거슴요법 그래갖고 그 책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940년대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 6개월 정도 하셔가지고 몸무게도 정상이 되고 그 당시 CA19-9가 하여튼 30 조금 아래 위로 29, 30, 23 사이로 조절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하신 다음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조금 줄였어요. 이제 친구도 좀 만나고 이러고 싶다 그래서 주스도 한 9잔, 8잔 줄이시고 커피 간장도 하루 한두 번으로 줄이시고 서프리먼트도 좀 줄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 봄에 검사를 했더니 계속 좀 피곤하다 그러세요. 이분이 욕심이 많으세요. 내가 볼 때 사실 아시다시피 담도암이 메타 가면은 정말 몇 달 못 사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완치된 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CA19-9가 37.2가 올랐는데 이 사람 못 참는 거예요. 이거 우리 CA19-9 몇 천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도 좋은 거다. 그래도 자기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이제 모든 사회 활동을 줬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오십니다. 오셔서 이번에 이제 원래 자기가 유천하시다가 투병하시면서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병원에는 일주일에 2번 오셔서 주로 IBC만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하게는 이제 라이프 애시드도 하시고 작년부터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질토도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IBC도 하시고 또 시기도 환자분이 헷갈리잖아요. 인터넷 보면 너무 많으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좀 처방을 해주시고 이게 사실은 뭐냐면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식사 일지를 쓰게 하고 치료 생활 일지를 쓰게 함으로 인해 갖고 그분이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그죠? 혼자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통일된 방법으로 간다 그러면 환자들도 여기저기 현혹되지 않고 여기 막 버섯 사모로 다니고 뭐하러 다니지 않고 제대로 된 치료를 집에서 관리하시면서 병원에 와서 암자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병원 와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러면 제대로 된 치료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